현대자동차 딜러가 하나 망하면 그게 우리나라 뉴스에 나옵니까? 규모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비아디가 1위예요.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어떤 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까? 가격을 더 낮추는 치킨 게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판매해서 먼저 가격 원가를 낮춘 다음에 그 가격을 착착 내려감으로 해서 경쟁자들이 도태되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BYD는 오히려 더 이상한 표현이지만 꽃놀이패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좀 다른 데들이 너무 죽겠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이철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좀 전기차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좀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어제인가요? 광고를 봤거든요. BYD 해가지고 뭐 네. 비운다, 보인다 뭐 이러면서 네.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 차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팔릴까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안 팔리겠지라고 했는데 가격이랑 뭐 이런 걸로 지금 막 들어오는 것도 그리고 이제 되게 진심으로 이제 막 광고하는 거 보니까 이제 진짜 우리 한국 시장에 자동차로 한번 좀 침투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도 보이는데 네. 이렇게 하는 뭐 이유가 뭔가요? 이유- 지금 판로를 찾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중국이 우리 한국을 뭐 이렇게 시작하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에만 이러는 건 아니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전기 자동차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시장이 포화돼서 새로운 시장 찾기 어렵고. 네. 그러면 해외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각 국가별로 전략들은 다 틀리죠.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에는 저가 위주로 가는 거고, 네. 그다음 뭔가 품격을 따지는 시장에는 디자인 좋고 성능 좋은 그런 자동차 모델 위주로 이제 가는 거고.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사업을 해보니까 승용차는 일반 시민들이 중국 제품에 대한 인상이 나쁘기 때문에 잘 안 팔렸지만 기업용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많이 잘 팔리는 네. 걸 확인했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버스 같은 것도 많이 사니까요. 예, 버스, 트럭 뭐 네. 이런 거 많이 사죠. 예. 그러면 그런 쪽부터 해가지고 이제 승용차까지 점점 확대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BYD가 어찌 보면 그 업계 1위인데 네. BYD도 되게 뭐 힘들다. 네. 좀 그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는데 뭐 BYD의 경쟁력 뭐 이런 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지금 BYD 사면은 나중에 AS도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돌거든요. 지금 중국의 전기자동차 1위가 BYD인데 네. 규모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그 비아디가 1위예요. 그럼 비아디가 망한다는 거는 이제 중국 전기자동차 대부분이 망한다라는 상황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 전기자동차들이 그 경쟁이 심합니다. 죽음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비아디가 왜 가격을 그렇게 막 내릴까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비아디와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가격 경쟁력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BYD가 아닐까요? 그쪽이 뭐 배터리도 만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배터리로 시작한 기업이고 현재 스케일이 제일 크고 그다음 그 은행이나 금융권에서의 평가도 높고 네. 축적된 자본도 제일 많은 비아디가 네. 국내 이 죽음의 검투장에서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어떤 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까? 가격을 더 낮추는 치킨 게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오면은 똔똔은 돼. 네. 라고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네. 나머지는 다 잠수입니다. 그렇죠. 다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견딜 수 있는 선까지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그 파나소닉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전략을 많이 썼죠. 먼저 개발해서 먼저 판매해서 먼저 가격 원가를 낮춘 다음에 그 가격을 착착 내려감으로 해서 경쟁자들이 도태되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비아디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딜러들 보고는 제대로 많이 못 파는 놈은 잘로 이렇게 위협을 해서 그러니까 딜러들이 막 무리를 해가면서 비아디 차량을 먼저 빼내는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급업체들한테는 돈은 천천히 줄게 이렇게 해서 뭐 반년씩 6, 7개월씩 지불을 미루고 그러면 본인은 널널해지잖아요. 네. 그 널널해진 영역으로 가격도 조금 낮추고 더 낮추고. 그러면 비아디만한 규모가 없는 전기자동차 회사는 똑같은 짓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비아디보다 조금 팔고 딜러들한테도 조금 더 좋은 조건 줘야 되고 네. 협력 업체들한테도 빨리빨리 돈 지불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의 원가 유인은 상승하고 그런데 비아디는 가격을 낮춰 네. 죽을 지경 더 아니겠습니까? 안 팔리고.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딜러들이 뭐 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좀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BYD 딜러가 하나가 아니고 많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규모의 회사가 이제 그 망한다고 해서 네. 이제 큰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도 어느 채널에 갔는데 똑같은 질문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딜러가 하나 망하면 그게 우리나라 뉴스에 나옵니까? 그런데 왜 BYD의 중국 딜러가 망하면 그게 세계적인 뉴스가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쟁자들이 또 그런 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일단 걸까요? 좀 망해줬으면 하는 심리도 그런 있고, 것도 있겠죠. 예. 그다음에 BYD가 망한다는 상징성이 있죠. BYD가 흔들린다는 건 중국의 전기자동차 업계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아.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럼 너 이제 뉴스 밸류가 막 올라가는 거고, 그럼 클릭 수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BYD가 딜러 업체들을 그런 식으로 푸시하고 또 협력 업체들을 그런 식으로 푸시하는 환경이라면 다른 어떤 전기차 업체보다도 본인의 여건은 널널한 거예요. 그런데 왜 BYD부터 망하겠습니까? 다른 데가 더 많이 예. 망하겠죠. 그래서 어제 그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협력업체 돈 제대로 주라고, 제때 주라고. 그래서 그 제때 주라고 한 게 60일 내에 줘라. 그래서 어저께 그 전기자동차 업체 6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6개 업체가 발표 나오자마자 딱 모여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BYD도 같이 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밤에 BYD에서 임원이 SNS에 올렸습니다. 네.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차가 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인과관계가 짐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YD는 오히려 더 이상한 표현이지만 꽃놀이패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좀 다른 데들이 너무 죽겠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BYD한테 작작해 임마 이렇게 그러다 다 망해. 그렇죠. 너 좀 그렇죠. 적당히 해. 예, 이런 예. 거였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BYD가 되게 힘들다고 한 건데 힘들긴 힘들지만 네. 다른 것들을 좀 죽이기 위해서 치킨 게임 하고 있었다. 예. 그러면 테슬라도 지금 중국에서 아주 뭐 힘들겠네요. 테슬라는 전보다 힘든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또 트럼프하고 한번 부딪히기도 하고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중국 정부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기업가예요. 그러니까 뭐 국적 이런 걸 떠나서 뭐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쪽은 혁신. 혁신. 지금까지 없었던 제품, 지금까지 없었던 서비스를 과학기술의 하이테크로 만들어 창출해내는 아주 훌륭한 기업가이죠. 네, 네. 그러면서 중국 국내 기업한테도 테슬라처럼 해봐 좀 저렇게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저께 테슬라가 중국 정부가 농촌 지역에 전기 자동차를 사면은 이구 환신 정책으로 보조금을 줘요. 거기에 테슬라는 없었어요. 근데 어저께 올라갔습니다.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테슬라는 미국 기업인데도 굳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국 내 전기차도 힘든데? 한 2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하도 너희는 외국 기업은 그냥 다 베껴 먹잖냐 이렇게 비난을 받으니까 네. 한 2년 전부터 우리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이제 점점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지금같이 미묘한 시국에 테슬라 같이 미묘한 회사에는 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줘야죠. 이게 어느 정도 약간 미국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것도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봐야 할 겁니다. 내가 뭐 극단적으로 가진 않을게. 이런 그런 걸까요? 것도 있지만 우리 내국 기업하고 똑같이 대우하잖아.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너도 좀 적당히 해.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근데 테슬라 자체가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테슬라가 일단 명성이 네. 가장 뛰어난 기업이고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중국인들도 테슬라를 좋아하나요? 전기차에서는 뭐 제일 좋게 치는 건가요? 자국 그럼요. 차들보다도. 그럼요. 어쨌든. 예, 그러면요. 그러면 그 가격을 내고도 살만하다. 싼 게 있어도. 그럼요. 중국의 베이징에 이렇게 좀 부자들 사는 동네 가보면 네. 뭐 세상에 비싸다는 차는 다 돌아다닙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테슬라도 테슬라는 비싼 차 축에는 못 끼죠. 많이. 네. 근데 굳이 전기차 많은데 굳이 테슬라를 타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게 좀 궁금한 거죠. 나는 테슬라 타는 사람인 거죠. 그런 초창기부터 내가 전기자동차를 이해했고, 네. 나는 뭐 미국 유학도 갔다 왔고, 나 세계적인 뭐 약간 코스모폴리탄 그런 포지션으로도 아직은 예, 있군요. 그게. 예. 그러면은 요즘에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테슬라 잘 안 팔린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거든요. 유럽에서도 잘 안 팔리고. 옛날처럼 안 팔리는 거죠. 그런데 네. 그 심리적 요인이 상당히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계가 악화되면서
네. 이제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반감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테슬라 같이 이제 미국 차를 꼭 사줘야 되냐 이제 이런 정서들이 지금 많이 퍼져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전기차도 있지만 사실 뭐 태양광도 그렇고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또 중국하고 지금 막 맞붙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도 좀 많이 좀 힘들 수밖에 없는 똑같은 거기도 그 죽음의 검투장을 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뭐 배터리라든가 이러기에서는 사실 우리가 경쟁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경쟁 운운하려면은 이제 다른 산업을 여기는 이미 끝난 건가요? 예,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아,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 갔다가 중국 사업가를 한 사람 만났어요. 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냐고 그랬더니 바로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 패널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어려워요? 그랬더니 내가 트럼프 1기 때 네. 엄청나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망할 뻔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바이든 행정부 와서 계속되는 걸 보고 이거는 대비를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태양광 패널 생산 라인을 5개국에 분산 수용을 했대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서 이제 곧 오겠군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고관세 부과를 했다고. 그러면서 네. 난 준비 다 돼 있어. 우리 타격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타격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다. 오히려 이제 잘 적응하는 사람들, 잘 적응하는 기업들은 경쟁자가 죽으니까 요 어려운 시기를 좀 지나고 나면 자기 마켓 쉐어가 더 늘겠죠. 그러면 2차 전지도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뭐 미래 먹거리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쪽에서도 지금 경쟁력을 좀 우리가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것도? 그렇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 시장이 네. 우리가 지금 전기차 시장이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미 시장이 다 돼 있고 그래서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나트륨 배터리도 원래 우리나라 기술이 더 뛰어났지만 여기는 현실이니까 네. 만들고 계산하고 이걸 하고 우리는 전 시장에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고체도 그래서 중국이 먼저 지금 하는 거고. 제가 그 한국의 어떤 교수님을 한 번 만났는데 이분이 뭘 연구를 하냐면 그 오토파일롯을 네. 그 연구를 해요. 그런데 중국 대학하고 합동으로 연구를 한답니다. 네. 그 이유가 한국에서는 연구가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자율 자동차를 제공해 주는 데도 없고 자율 자동차를 도로 주행을 할 수도 없고. 여건도 없고 그럴 도로도 없고 그걸 허가도 못 받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할 수가 없다. 개발을 해도. 그러므로 자율 주행 기술을 개발하려면 결국은 중국에 와서 해야 되고. 같이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그 기술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즘에 그 갤럭시 핸드폰도 네. 그 이제 요즘 뭐 얇은 거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이미 중국이 훨씬 더 얇게 만들고 뭐 카메라도 좋고 배터리도 막 더 좋은 거 쓰고 막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국 기술력이 이렇게 좋아졌나라고 했는데 그 기저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엄청난 경쟁을 통한 네? 죽지 않으려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기술 경쟁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아는 그 휴대폰 기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유명한 기업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는 안 팔아요. 네. 그 기업은 아프리카 전문입니다. 아프리카. 그래서 원래 이제 심천에서 출발한 중소기업인데 네. 처음부터 중국 시장에는 들어갔다 죽는다. 아.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 남들 안 가는데 거기를 시장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무기는 오로지 하나 최저가. 싸고 또 싸고 더 쌀 방법만 찾아서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 없음. 남이 만든 것도 최소한의 것만 가져오고 그래서 최저가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 그 브랜드가 없으니까. 이런 것이 지금 중국의 기업이고 중국의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죠? 대적으로. 아니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데 지금처럼 무시하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으로 인정하고 이 사람들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는 걸 빨리 인정을 해서 진지하게 승부에 임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뭐 이렇게 중국 물건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낮추어 보다가는 결코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또 한 2, 3년 지나면 전기차 수준이 또 엄청나게 또 개선돼서 또 오겠네요. 중국 쪽도. 한 달 한 달이 새롭게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도 저도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앞으로 정말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현업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공포감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중국이 힘들다고 우리가 뭐 꼴 좋다, 뭐 박수 치고 이럴 게 아니라 그게 우리한테 돌아오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 모시고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게 결국에 돌고 돌아서 한국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 대비를 해도 조금이라도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걱정도 좀 많이 되네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박사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